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지금 새해 들어 비트코인 상승을 예측을 했던 자칭 암호화폐 전략가 45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존 알트라는 익명의 인플루언서는 아직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았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충분히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 어쨌든 그 예측은 현실화가 됐고, 이 기사를 제가 12월 말쯤에 한번 업로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말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제가 구정 끝 무렵에 24,000불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와 거의 비슷한 22,900불입니다. RSI는 과매수 구간을 횡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플의 가격은 530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도 많았죠. 작년엔 거의 패망이었죠, 패망. 제 조회수만 보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사라졌고, 또 대중 매체에서는 비트코인이 사라진다고 예측들을 했었고, 그런데 기사회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수많은 악재를 뿌리치고 루나 그리고 FTX를 거치고 최근 나왔던 바이낸스 퍼드 뉴스들, 그리고 디스이즈 그룹, 제네시스까지 그런 악재들을 그냥 다 뿌리치고 어쨌든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부끄러움이 많다. 모두 다 사라진다고 해야만 그때 항상 상승을 하더라.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들으셨죠? 제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거의 극단적인 뉴스들이 쏟아지니까 이제 슬슬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차트를 보면서 한 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64,000불, 68,000불 갈 때보다 오히려 지금 16,000불에서 18,000불 사이에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았다. 그 이야기는 그 구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집을 했다가 맞겠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XRP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과 반대로 시장은 움직인다. 2023년이 되면 상승을 할까, 언제쯤 오를까, 그렇게 주구장창 오른다고 하더니, 그렇게 주구장창 긍정적인 데이터만 이야기를 하더니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도널드 비트코인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했고, 연초 대비 거의 38%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더 많은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1년 내내 제가 떠들었잖아요. 리플 간다, 10배 간다, 5배 간다, 계속해서 떠들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합리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고, 그 이야기들을 조금이나마 믿으셨기에 제 영상을 지금 또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락장에 잘 견디신 것 같아요. 욕도 많이 먹고 자괴감도 들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셨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완벽하게 상승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 견디셨습니다. 기부스를 하셨나요? 아니면 궁둥이를 딱 붙이셨나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거였죠? 어쨌든 이 트레이더는 월 정가가 20,000불을 유지한다. 제가 생각하는 건 20,000불보다 조금 더 높은 22,800불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았죠. 1월 말 마감을 22,800불을 유지를 한다면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또 시장을 흔드는 데이터가 쏟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분은 20,000불을 유지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강세로 마감을 하게 되면 35,000불 그리고 58,800불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1월에는 맞았는데 또 2월, 3월에는 틀릴까요? 맞겠죠. 그렇게 믿어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월 말쯤은 XRP 이슈가 있고, SEC가 어떻게 선택을 할 건지, 미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 어제도 제가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모든 리포트, 브리프는 끝났다. 판사가 그냥 결정만 하게 되면 된다. 약식 판결의 의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소송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미국이 준비가 완료됐다면, 미국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선택을 한다면, 그리고 XRP를 또 다른 용도로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세계 준비 통화, 세계 기축 통화, 디지털 화폐, 스마트 컨트랙트, NFT, 디파이까지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고 충분히 그 이해도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저들이, 수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던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그 전 비트코인을 생각했다면 2023년 지금 이전의 비트코인의 성격을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XRP도 마찬가지죠. 그 전 XRP 리또 속 펌핑 덤핑 펌핑 덤핑 상승과 하락을 계속 했던 그런 암호화폐를 또다시 예측을 한다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상승을 하는 건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또 근거가 있는 상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 차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죠.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마음고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쨌든 조금의 지식과 약간의 정보는 필요하다는 거죠. 자, 도널트 이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가치로 비트코인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실제 움직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드디어 약세장 베어마켓은 끝이 났다. 기다려라. 비트코인 암호화폐 위대함이 이제 점점 각광받게 될 것이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어제도 약간 이야기 드렸지만 XRP 레저는 리플의 승인 없이 수정이 가능하다. 제가 게리 겐슬러라면 이거를 가지고 XRP는 암호화폐가 아니다라는 법정 소송을 제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앙 집중화된 XRP를 건들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증권법을 가지고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판매를 했다. 이거 뭐 마케팅을 했을까요? 쿠팡에 뭐 올려놨습니까? 이거를 11번가에 올려놨습니까? 아마존에 올려놨습니까? 어쨌든 이 자체만으로도 XRP SEC 소송은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정작 암호화폐의 정의에 관한 디테일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지 이상한 걸 가지고 XRP를 걸었고, 어쨌든 중앙 집중화된 코인 XRP는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더 큰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이 문제점 때문에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개발자 그리고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언급을 많이 했었죠. 이래서 XRP는 암호화폐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저도 매우 걱정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제가 게리 겐슬러라면 충분히 이거를 가지고 태클을 걸었을 건데 참 아이러니하다니까요. 이런 거 보면은 아이가 숙제를 안 해서 잘못을 했는데 정작 숙제 안 한 건 뭐라고 하지 않고 밥을 먹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겠죠. 하지만 XRP 원장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리플의 승인 없이 만들어줄 수 있다. XRP 레저가. 이는 XRP가 실제로 분산되어 있음을 추가로 증명을 했다. 중앙기관이 관여하지 않고 원장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XRP 원장이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어쨌든 이 수정안은 체크 캐시 맥스 트러스트 라인 수정안으로 명명이 됐고 34표 중 22표가 찬성해서 통과될 수 있었다. 요약을 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거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장에서 확인이 된 수행 방식을 업데이트했다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가능했다는 건 XRP가 중앙 집중식이라는 그 모든 비판을 반증하고 XRP를 증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제가 살짝 걱정을 했던 건 지금 소송에서 XRP가 승리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이거를 가지고 SEC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제 나름대로 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XRP는 탈중앙화를 꿈꾸려고 나온 게 암호화폐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도움 없이 P2P 거래를 하게 했던 게 어쨌든 블록체인의 정의,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인데 중앙 집중화된 코인이 암호화폐로 명명을 받는 게 그렇게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중재자 없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없는 P2P 거래를 가능하게 했지만 그게 가장 큰 단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약간의 중앙 집중화가 필요하다.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이 됐을 때 그 누군가는 수정 보완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인위적인 데이터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충분히 필터링이 된 그런 데이터들이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해킹이 되지 않고 위변조가 되지 않는다는 그 장점, 결국 블록체인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그 다음 데이터는 정상적인 데이터가 생성되기 힘들다. 그렇게 되면 그 암호화폐는, 그 블록체인은 결국 쓸모없게 되어버린다. 방금 전에 했던 말을 잘 이해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도 붕어빵이 착착착착 나오는데 아차 잘못됐다. 하나의 붕어빵 틀 안에 팥을 넣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시 팥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행위 자체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붕어빵은 먹을 수는 없겠죠.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자, 이 수정안은 현재 2년 동안 사용한 XRP 원장의 확인 기능을 조정한다. 참 이런 거 보면 리플이 얼마나 진화를 할 건지 예측이 됩니다. 방금 제가 했던 모든 문제점들을 한 방에 해결하려는 그들의 움직임. 개인 종이 수표와 유사하게 작동을 한다. 보내는 사람은 지정된 금액의 수표를 발행하고 받는 사람은 지정된 금액을 받으려면 수표를 상환해야 된다. 진짜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실제 자금 이동은 수표가 현금화가 될 때까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송금인의 현재 잔액과 사용 가능한 유동성에 따라서 수표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새로운 변경 사항은 발행된 토큰에 대해 수표가 현금화가 될 때 토큰에 대한 신뢰 라인이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체크 캐시 트랜잭션을 사용자 지정을 한다. 이것은 수표를 통해 토큰을 받기 전에 신뢰 라인을 설정하는 단계를 제거한다. 변경 사항이 활성화되기 전에 사용자는 발행된 토큰에 대한 수표를 현금화하기 전에 별도의 트러스트 셋 트랜잭션을 보내야 했다. 리플이 여전히 XRP 원장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여부에 대해 과거에 많은 혼란이 있었고, 계정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두 가지가 서로 완전히 독립적임을 보여준다.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을 때 그 누군가는 수정과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그 누군가가 아주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그 데이터를 저작 날조한다면 굳이 블록체인 기술을 쓸 필요가 없겠죠. 이게 지금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트라우마 아닐까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리플이 완벽하게 관여를 한다면 그럴 수 있죠.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리플이 만약에 사라지거나 파산을 하게 되면 그 XRP 원장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쓸모없이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냥 리플이 사라져도 그 프로토콜은, 그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이 파산하고 모든 회사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XRP 원장은 여전히 운영되고 계속 존재할 수 있다. 리플은 XRP 레저에 더 많은 가치와 사용 사례를 계속 추가해서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에서 그 모든 생태계가 더욱 대중화되도록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이외 지역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던 ODL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은 2023년 판결이 날 걸로 예측이 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면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이다. 어쨌든 리플이 승소하게 되면 제가 재상장과 함께 거의 곱하기 10을 받죠. 그리고 어쩌면 15,000, 16,000 언저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힘들은, 호재들은 지금 엄청나게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중앙 집중화된 XRP 리플, SEC가 패소를 하더라도 XRP를 또 부를 수 있는 그 여건, 그 문제점까지 지금 XRP 리플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와 소송은 호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이 2년간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리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생각들, 예측들을 했겠죠. 이제 그 실마리가 점점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은 저만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은 $10,000로 디자인 되었다. 구정 연휴도 끝나고 이제 원화채굴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